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차변대변의 개념과 붕괴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마 회계를 처음 공부하는 분이 이 강의를 막 들었다면 그 강의를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라고 해서 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두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의 판료소와 회계거래의 결합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지난 5강과 그 전의 강의 차변, 대변과 붕괴가 완전히 너무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라고 하는 분들은 앞전 강의 차변, 대변, 붕괴 강의를 다시 한번 좀 시청을 하시고요. 갖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좀 활자로 된 문장을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이번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출제 경향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붕괴 연습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할 건데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붕괴 연습은 이해 차원의 복습인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거래의 판료소, 회계거래의 결합관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거래의 판료소와 회계거래 결합관계 문제가 번갈아 가면서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거래의 판료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결합관계도 별표시 2개쯤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2개 내용을 가지고 매회 한 문제씩은 나온다,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 거래의 판료소와 회계거래의 결합관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변, 대변이라는 거의 그 개념, 붕괴라는 거의 개념을 바탕으로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절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면 끝나는 내용이니까 앞전 내용 이해하시고 이 강의 들으셔서, 다시 말하지만 꼭 나온다고 했죠? 나오면 이해를 바탕으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거래의 판료소와 회계거래의 결합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거래의 판료소랑 회계결합관계를 공부를 하면 살짝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 붕괴 강의 때 뒤쪽에서 붕괴 연습으로 해봤던 8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주주로부터 50만 원을 현금 출자 받아서 회사를 설립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거래는 이중으로 기입하는 거잖아요. 붕괴란 게 쪼개서 넣는 거잖아요. 어떻게 쪼개는 겁니까? 차변과 대변으로 쪼개는 거잖아요. 말을 바꿔볼게요. 거래는 항상 이중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출자 받아서 회사를 설립을 하면 금고에 현금이 늘어납니다. 차변이 적기로 했죠? 여러분,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차변은 빌려온 쪽, 대변은 빌려준 쪽. 말을 바꾸면 대변은 자금을 조달한 쪽, 차변은 자금을 사용 운영한 쪽. 즉 회사의 자금이 50만 원 늘어서 재산이 늘고 운영이 늘었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조달을 받더니 주주가 냈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주가 낸 돈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자본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 자본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제가 뒤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면 자세하게 개정 과목도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 지금은 주주가 출자한 돈에는 자본금이란 말을 쓰는 건데 용어보다도 얘는 조달 쪽이니까 대변이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얘를 제가 재무상태표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T자 모양은 제가 지금 한두 번 보여드린 게 아니죠. 왼쪽은 자산이죠. 오른쪽 위는 부채죠. 오른쪽 아래는 자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른쪽 조달 쪽은 오른쪽에 적기로 하고 운용 쪽은 왼쪽에 적기로 약속한다고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왜 이렇게 양식을 쓰는 겁니까? 라고 묻는 분들은 앞에 강의 좀 들어보세요. 자, 이랬을 때 현금이 50만 원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이 50만 원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증가했기 때문에 왼쪽의 차와 오른쪽의 땡에는 항상 같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얘를 전문 용어로 회계 등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일한 용어로 대차, 차변과 대변이 항상 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자,
이해되시죠? 이걸 여러분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했죠? 자본도 증가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거래가 딱 나오면 아직은 여러분이 초심자니까 이렇게 분계를 딱 정확하게 끊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분계를 어렴풋이라도 아하, 자산이 증가했네. 아, 자본금 증가했네. 자산과 자본이 증가했다. 여러분,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분계를 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정도는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은행에서 30만 원을 차입해서 금고에 보관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계를 모른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30만 원 차입을 했어. 그럼 차입금 빚이 들죠? 부채가 들죠. 금고에 30만 원 들어왔어. 내 돈, 회사 돈 30만 원 자산이 증가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차변에 현금 30만 원이 증가를 하고 대변에 부채 30만 원이 증가합니다. 말을 바꾸면 조달된 돈 30만 원이 늘었는데 갚아야 될 빚인 거고 부채인 거고 운영하는 자산이 30만 원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차변이겠죠. 자,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냐? 현금 30만 원이 늘어났구나. 이 분계 때문에 얘를 재무제표에 옮겨 적으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아, 차입금이 30만 원이 증가했구나. 즉, 보시는 것처럼 자산도 증가하고 부채도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설명드렸던 이 분계의 연습을 재무제표에다가 표시함과 동시에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논리도 따라오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사무실을 빌리면서 보증금으로 30만 원을 현금을 지급했다. 갖고 있던 돈을 줘버렸어요. 다시 말하지만 자산의 감소가 된 거 아닙니까? 감소는 원래 자산 쪽에다가 차변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적어도 되는 거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 설명드렸죠. 마이너스를 쓰지 않고 항상 회계는 플러스만 써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옮겨서 대변 쪽에 표시한다고 하고, 자, 현금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임차보증금의 30만 원이 뭐냐? 자, 내가 집주인한테 보증금 30만 원을 맡긴 거예요. 영원히 줘버린 겁니까? 전세보증금은 전세 나갈 때 다시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이 너무 어린 학생들이어서 전세란 게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네이버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전세가 뭐냐? 이렇게 찾아보면 전세는요,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맡겨요. 영원히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나갈 때 다시 보증금 찾아가지고 나가요. 그럼 집주인은 뭐가 이익이냐? 그 전세 보증금으로 이자 놀이를 하거나 또는 다른 데 투자할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전세 제도가 한국에만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돈이 내 돈이에요. 나한테는 아직 없어. 누구한테 있는 거야? 건물주한테. 언젠가 받을 돈이기 때문에 내 자산 맞습니다. 즉, 표시하면은요, 현금이 30만 원이 오히려 줄어들죠. 대신 언젠가 주인한테 받을 내 보증금의 권리, 이것도 30만 원 늘기 때문에 자산의 변동이 없어요. 차변이 변동이 없어요. 대변은 원래 거래가 없었어. 그전이 차대가 유지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시하면 현금이란 자산은 줄고 보증금이란 자산은 늘고 자산 한쪽에 증가하고 한쪽 감소하는 이런 식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음미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 판매할 상품을 40만 원에 현금 구입했다. 40만 원 주고 현금 주고 상품이 40만 원 들어왔어. 여러분, 그러면 상품이라는 나의 팔 수 있는 내 재산, 내 자산이 늘어요. 대신 갖고 있던 현금이 줄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대변엔 아무것도 안 적고요. 이거 없애고요. 차변에다가 동시에 현금 마이너스 40만 원을 적어도요,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미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설명드렸잖아요. 이 40만 원 앞에 마이너스가 지워질 수도 있다 보니까 절대 분계는 마이너스를 쓰지 않고 플러스만 써야 되다 보니까 여기 있던 마이너스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현금의 감소는 오른쪽에 적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표시 한번 해볼게요. 현금이 40만 원 줄어들겠죠? 동시에 상품이 40만 원이 늘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 상품이라는 자산은 늘고요.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차변의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대변은 아무 거래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차대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회계 등식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5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상품 중 35만 원어치를 80만 원에 현금 매출했다, 판매했다. 8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은 자산 쪽에 적으면 되는 거죠. 이제 운영할 재산이 늘었단 말이죠. 운영하는 재산이. 그런데 이거 어떻게 들어온 거냐? 벌어들인 돈이다. 이게 수익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얘를 표시하면은요. 현금이 80만 원이 늡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출은 이게 손익의 항목이잖아요. 특별히 얘는 수익이니까 여기다 80만 원을 적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봤던 거랑 조금 달라요.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죠. 지금까지 1번, 2번, 3번, 4번은 재무상태표 안에서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5번째 문제는 손익계산서도 건드려요. 자, 여러분,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맨 밑에 결국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이 80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재는요, 차변이 80만 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대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대변의 금액이 안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앞정황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재무제표의 생성 과정. 그래서 제가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를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설명한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결국은 이 증가한 순이익 80만 원은 이게 누구 몫입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주주 거죠. 따라서 이 돈이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일로 슉 가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잉여금에 요게 80만 원이 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저랑 공부하겠지만 언젠가 이 돈을 주주가 요구하면 배당이라는 절차로 주주한테 주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결론적으로 거래가 다 끝나고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요 당기순이익 80만 원 늘어난 게 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대변에 이익잉여금이 80만 원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서 제가 저 앞전에 설명드렸던 재무제표 생성 과정에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의 관계에서 이 당기순이익이 결국 이익잉여금으로 가서 주주께 되는 거다. 여기 자본이니까. 이 관계를 잘 염두에 두시면 아하, 이렇게 돈을 벌어들인 것들은 잉여금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차대가 같아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점검하면 결론적으로 자산은 증가했죠? 수익이 증가했죠? 수익 증가했죠? 동시에 자본이 증가했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직원급여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지요. 따라서 현금이 1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10만 원을 적어주고요. 이렇게 준 거의 원인을 따져봤더니 월급 준 거예요. 여러분, 얘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금이 10만 원이 얘는 감소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급여가 1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여러분, 얘는 다시 말하지만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10만 원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10만 원 감소하죠. 이익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얘는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얘는 주주가 결국 손해본 거잖아요. 주주가 비용을 쓴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익잉여금에서 10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차변도 10만 원 감소했고요. 대변도 10만 원 감소해서 동시에 금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회계 등식이 유지되는 거죠. 효과를 보면은요, 현금은 10만 원 감소했고 잉여금도 10만 원 감소했고 비용은 10만 원 증가했으니까 자산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고 그만큼 이익잉여금 줄었으니까 자본도 감소하는 이런 구조로 가겠죠. 이 논리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회계거래 결합 관계에 거래에 팔려서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2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실 월세를 5만 원을 현금 지급했지요. 아까 급여 지급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차료 5만 원이란 비용이 증가한 거고요. 현금이 5만 원 감소했기 때문에 5만 원의 현금이 감소하고요. 임차료라는 비용 5만 원이 증가했는데 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5만 원이 감소를 하는데 이게 주주의 몫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5만 원 감소를 하는 거죠. 따라서 차대가 같아지는 거고요. 정리하면 자산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고, 비용이 증가해서 이익이 줄었으니까 주주의 몫인 잉여금이 줄었겠죠? 자본은 감소하고, 자산 줄고 비용 늘고 차번 주는 이런 효과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8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2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똑같은 논리죠. 2만 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적는 거고요. 이자 비용이란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하지만 이자 준 거를 왜 이자 비용이라고 그러느냐, 이자라고 그러면 안 되느냐, 지급이자라고 그러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이자를 준 거에 대한 개정 과목을 이자 비용으로 하기로 했나 보다 정도면 여러분 감을 잡으면 되고요. 요 정확한 용어 말을 바꾸면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여러 차례 강의에 설명드린다고 했죠. 좀만 기다리세요. 이걸 표시 한번 해볼게요. 결국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현금이 2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이자 비용이 2만 원이 발생해서 증가를 했죠. 얘가 비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동시에 당기순이익이 2만 원이 감소를 하겠죠.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으니까 이익이 줄었으니까 잉여금도 줄겠죠. 정리하면 자산도 감소하고 잉여금도 자본도 감소하고, 자, 이자 비용은 늘기 때문에 자산 줄고 비용 늘고 자본 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강의인 분계의 개념과 분계의 연습에서 마지막 정리했던 8가지의 거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게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4개 거래가 있었고요.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래가 있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래를 한번 정리해서 시험에 어떤 식으로 전산회계 기금의 문제가 나오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전에 출제 경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 판례서가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랑 이미 수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자산이란 게 있고 부채란 게 있고 자본이란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는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거라 자산, 부채, 자본으로 표시하는 재무 상태표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수익과 비용은 결국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이기 때문에 얘는 경영의 성과이고, 이 경영의 성과는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미 저랑 공부했습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요. 이 대변 쪽은 자금의 조달과 벌어들인 돈, 자, 수익 쪽이 있다고 했고요. 대변 쪽은 자금의 운용 사용과 비용 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 어느 쪽에 표시하는 겁니까? 저랑 이미 8가지 거래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운용과 비용 쪽이니까 재산이 생기는 거랑 돈을 쓰는 부분이잖아요. 비용 발생한 거.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산의 감소를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지워지고 없어질 위험이 있다 보니까 항상 회계는 플러스로만 표시한다고 했죠. 회계는 항상 자, 금액을 적을 때 플러스만 표시한다고 했죠. 따라서 차변에 있는 마이너스를 감소한 자산의 감소를 플러스로 하려면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등호 쪽으로 옮기니까 자산의 감소 부분이 대변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한편으로 부채 같은 경우에는요. 부채가 발생했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어. 그럼 여러분 자금의 조달은 우측에 쓰기로 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면 반드시 얘는 대변 쪽에 적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부채가 감소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적을 때 있긴 하지만 항상 회계는 플러스만 쓰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는 왼쪽에다가 적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하면 현금 늘고 차입금 늘었지만 거꾸로 부채를 은행에 상환했다, 갚았다라고 하면 자, 부채가 차변으로 와서 부채가 줄어들고요. 현금이 오른쪽으로 가서 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랑 부채의 감소는 대변, 차변이 되는 겁니다. 자, 자본이에요. 자본은 여러분 부채랑 동일한 방향에 있기 때문에 주주가 출자를 했다? 그럼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에 자, 자본의 감소. 만약에 주주가 투자한 돈을 빼간다? 그럼 차변에 적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수익 남았죠?
수익이 발생했어. 벌어들인 돈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수익의 발생입니다. 비용 발생했다? 여기다 적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는 증가감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발생이라는 말을 썼죠. 한 번 발생한 수익은 취소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발생만 적었는데 혹시 매출을 했어. 거래를 취소하지, 매출을 반납하지. 여러분, 그러면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에 적지만 수익의 취소는 어디다 적을까요? 말을 바꿀게요. 수익의 증가는 오른쪽이지만 수익의 감소는 원래 왼쪽에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자, 비용을 썼어. 근데 잘못 쓴 비용이야. 다시 반납받았어, 비용을. 비용이 발생은 여기다 적지만 비용의 취소는 오른쪽에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변에다가.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는 증가와 감소를 물어보지만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는 발생만 물어보는 식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거래가 자산은 증가와 감소, 부채도 증가와 감소, 자본도 증가와 감소, 수익과 비용은 발생. 그래서 차변 쪽에 4개 거래가 있고요. 오른쪽에 또 4개 거래가 있습니다. 또 넘버링을 한번 해보면 총 8개의 거래가 발생하게 돼요. 모든 거래를 요약하면. 그래서 거래가 있는데 자산부채 자본이 변동을 하고 수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5개 항목들이 결국은 4개로 요약돼서 총 8개의 요소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산이 증가한 동시에 자산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있었어요. 재고 자산을 돈 주고 샀대. 그럼 재고는 늘어, 상품은 늘지만 현금이 줄잖아요. 동시에 자산이 증가하는데 부채가 증가했대. 빚 내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냈는데 현금이 들어왔어요. 자산은 증가하지만 빚도 증가해. 이런 식으로 계속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회계책을 다 보면은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항상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와 자본의 감소와 비용의 발생은 꼭 왼쪽에만 적어야 되고 차변에만 적어야 되고,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은 항상 오른쪽에만 적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외우는 걸까요? 이해하는 걸까요? 여러분, 얘는 무조건 이해하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따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산의 증가가 오른쪽에 있겠습니까? 오른쪽은 자금의 조달인데, 운용이 아닌데. 이 논리를 바탕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바탕으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6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결합관계에 대한 거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그랬죠. 이미 공부한 것처럼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잖아요.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 발생은 왼쪽이고,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 발생 오른쪽이고. 맞게 돼 있네요. 근데 가번이 뭐냐? 자산 증가와 수익의 발생이래요. 자, 1번 볼게요. 가번이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러분, 외상 대금을 현금으로 갚는 게 수익 발생을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얘를 따져보시면은요, 얘는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외상 대금을 갚았으니까 외상 대금은 빚이거든요. 갚을 빚. 빚이 감소하니까 자산 감소, 부채 감소예요. 얘는 자산 감소, 부채 감소니까 가랑 전혀 맞지를 않는 거죠. 나 한번 볼게요. 나가 요거네요. 나는 부채의 감소랑 자산의 감소래요.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어음 금액 50만 원을 특별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어음 금액 5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이게 갚을 어음 대금이 있어요. 어음 대금, 이게 상환할 게 있는 거거든요. 요게 줄어들었어. 대신 뭐 했냐? 수표를 지급했어. 수표 지급. 여러분, 수표를 지급하면 수표를 지급하면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이게 어려우시면은요, 갖고 있던 내 자기가 수표를 줬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갖고 있던 수표가 줄었어. 갖고 있던 수표는 자산이고요. 갚아야 될 어음대금 상환은 이건 부채이거든요. 따라서 부채가 상환되고 자산이 줄어든 거예요.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고. 맞네요. 여기 수표가 갖고 있던 걸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고, 갚을 어음대금 빚을 줄였으니까 부채가 감소한 거고. 정답이 2번인가 봐요. 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직 여러분이 어음의 발행이나 이런 걸 공부를 다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뒤쪽에 가면, 부채 쪽에 가면 제가 어음 발행 이야기를 할 거고요. 현금 쪽에 가면 제가 수표 발행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공부를 하고 나면 다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자, 3번 볼게요. 개인기업의 기업주 부담의 재산세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아니, 개인적으로 사업주가 낼 돈을 이 회사 자금이 대준 거예요. 여러분, 얘는 출자금의 반납으로 봐요. 출자금이 반납되면은요, 갖고 있던 자본금이 줄고요, 회사가 갖고 있던 현금이 줄어요. 자본금은 자본이죠?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답원은 요게 답원이죠? 자본이 감소했어요. 이건 맞아요. 근데 현금도 감소해서 자산이 감소한 거죠? 부채가 증기한 게 아니죠.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갔어야 맞는 거죠.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논리는 쉽지만 이 거래를 하나씩 짝을 맞추다 보면 여러분이 아직 공부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이 있겠죠. 자, 현금 3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하다. 여러분, 30만 원이 출자돼서 들어왔단 말이죠? 자, 출자금이 입금됐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갖고 있던 현금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자본금이 증가하죠. 현금은 자산이고 자본금은 자본이죠? 자, 비용의 발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자본의 증가. 자본의 증가는 맞아요. 근데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비용 발생이 아니겠죠. 라본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살짝 여러분 이 거래 자체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아직 공부를 다 안 했으니까. 근데 이 논리는 앞에 공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유사한 내용 하나만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 나왔던 문제입니다. 거래 내용과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잘못 연결된 거를 고르래요. 1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여러분, 현금 받으면 뭐가 증가합니까? 현금 받으면 자산이 증가를 하죠. 이자를 받았대요. 이자를 받으면 수익이 증가를 하죠. 따라서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증가가 돼야 되는데 자산이 감소라고 썼으니까 틀린 말이죠. 정답이 1번인가 봐요. 그럼 2, 3, 4번은 거래가 맞다는 얘기인데 보도록 할게요. 외상 매입금을 약소금을 발행해서 취급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외상으로 갚을 외상 매입금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갚을 빚, 부채입니다. 이 외상 매입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갚는 대신에 뭘 줬냐면 수표를 발행해서 어음을 발행했죠? 어음을 지급했어요. 어음을 지급했습니다. 이 어음 언젠가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또 부채예요. 따라서 외상대금이라는 부채는 줄어들었지만 어음을 갚아야 되는 또 돈이 늘었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한 동시에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여러분, 얘는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업무용 컴퓨터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현금 매입했으니까 현금이 나갔겠죠? 자산이 감소했겠죠. 컴퓨터가 들어왔죠? 비품이라 그랬죠? 컴퓨터 같은 것들은 비품이 증가했겠죠? 자산의 증가 맞겠죠? 여러분, 이렇게 조금 쉬운 개념도 있는 반면에 조금 어려운 개념도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런 어려운 개념들은 뒤쪽에 가면 설명을 다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다 끝내고 다시 돌아오면 시험 볼 때는 이게 되게 쉬울 겁니다. 자, 4번. 이번 달 전화요금이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다? 전화요금 빠져나갔죠. 보통예금이 줄어들었겠죠? 자산이 줄었겠죠. 여러분, 전화요금은 정확한 명칭은 통신비인데요. 모르셔도 되는 겁니다. 비용 나간 거잖아요. 비용 발생한 거잖아요. 비용이 발생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회계 결합관계 내용들을 추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내용은 다 알아봤는데요. 추가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교환거래와 손익거래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도 안 중요한 내용인데 아주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온답니다. 교환거래, 느낌상 뭔가 교환하는 거겠죠? 손익거래, 뭔가 손해보고 이익을 받겠죠? 즉, 교환거래는요, 재무 상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즉, 자산과 부채와 자본끼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앞에 8문제를 연습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재무상태표 안에서만 움직였죠. 그런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해요. 예를 들면 현금 50만 원을 출자받아 회사 설립을 했다 라고 하면 현금이 들어옵니다. 50만 원 들어오는 거죠. 자본금이 50만 원 늘어나는 거죠. 자, 자산 영향, 자본 영향이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면 무슨 거래라고 부르는 겁니까? 지들끼리 움직였다. 교환거래라고 부르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손익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직원급여 50만 원을 지급하면 자, 급여라는 비용이 50만 원 생기고 자, 현금이
50만 원 나가죠. 즉 이렇게 비용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너는 손익거래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자 풀어보고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2021년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의 결약관계 종류가 다른 한 개는 그랬습니다. 현금 10만 원을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그럼 현금이 줄고 당좌예금이 늘죠. 자산이 늘고 자산이 줄죠. 여러분 얘는 자산끼리의 움직이니까 교환거래입니다. 2번 비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 대금 늘고 그 다음에 비품 자산 늘고 부채가 늘고 자산이 늘었으니까 교환거래입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5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자가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이 나갔죠. 얘는 여러분 자, 정확히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되는 거, 손익거래가 되는 거고요. 상품 10만 원을 구입하고 그 대금과 운반비 5천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총 10만 5천 원이 다 재고가 되는 건데 상품이 늘고 대신 외상대금 부채가 늘었으니까 여러분 얘도 자산과 부채만 영향을 미쳤으니까 교환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손익거래와 교환거래를 묻는 문제로 나온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패턴이. 자, 비용이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골라라.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여러분 이상 공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거래의 8요소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은 자, 대변에 적어주는 거라고 했죠. 자, 교환거래는 뭐라 그랬습니까? 재무 상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하는 거고요.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손익거래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거래의 8요소를 자, 면밀히 공부하셔서 거의 매회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꼭 공부하셔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산회계 이익금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